안녕하십니까. 1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채널 캐퍼시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채널 캐퍼시티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Mutual Information의 최대 전송 용량, 즉 최대 맥시멈 값이 바로 채널 캐퍼시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Mutual Information 상호 정보를 최대화하는 입력 소스의 확률 분포 조건 하에서 최대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간단한 가정을 통해서 문제를 간략화하는데, 첫째로 채널이 유니폼 채널을 가정을 합니다. 이러한 유니폼 채널 가정은 우리가 보내는 심볼에 관계없이 그 노이즈의 상황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타당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가령 N비트로 이루어진 코드를 전송하는 경우에 각 비트에서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로 가정을 하고 그 조건부 확률들이 다 동일하다고 볼 때 각 빗 포지션에 관계없이 동일한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 모델을 사용함으로 해서 전체 코드로 보았을 때도 N비트로 이루어진 각 심볼의 조건부 엔트로피, 즉 HB4A는 다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니폼 채널 가정 하에 우선적으로 유니폼 인풋 가정을 하게 되면은 채널에서 입력의 모든 심볼들이 동일한 확률을 갖는다고 가정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수신 측의 엔트로피, 즉 H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HB 유니폼 채널이기 때문에 모든 AI 심볼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W로 우리가 조건부 엔트로피를 우리가 상수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W라는 것은 결국은 분해를 해보면은 노이즈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AI를 보냈을 때 AI에 상관없이 B2 산란되는 형태가 그 정도가 다 동일한 그러한 유니폼 채널을 가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 HB4A I가 I에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컨스턴트 W라고 우리가 유니폼 채널 가정 하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AI 코드가 N비트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동시에 각 비트에서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조건부 엔트로피 W는 다음 아래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AI를 보낼 때 AI가 8비트로 이루어진 하나의 코드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AI가 뭐 0000, 0000이라고 된 코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수신된 BJ 코드를 우리가 수신했을 때 1비트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비트 에러가 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1비트 에러 나는 경우, 또 2비트 에러 나는 경우, 1비트 에러 나더라도 다음의 그림과 같은 이러한 경우, 또는
0 또는 첫 번째에서 에러가 나지 않고 두 번째에서 에러가 나는 두 번째 비트에서 에러 나는 경우 또는 세 번째 비트에서 에러 나는 경우 모든 가능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00, 00, 00, 0, 1비트까지 이렇게 1비트 에러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BJ가 2비트 에러 나는 경우 11, 00, 00, 00 또는 10, 10, 00, 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비트 에러 나는 모든 경우에 가질 수가 있겠죠. 또 3비트 에러 나는 경우서부터 해서 n비트 에러 나는 경우까지 우리가 11, 11, 11, 11까지 이 모든 가능한 경로의 모든 확률이 존재를 할 테고 이 AI를 보냈을 때 BJ로 이런 모든 가능한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엔트로피를 우리가 한번 구하게 되면은 그 엔트로피가 바로 우리가 n개 중에서 k개를 골라내고 그렇게 될 확률이 이렇게 되고 확률과 그 확률의 역수의 로그를 취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경우의 가지수를 우리가 쭉 요게 만약에 1비트 에러 나는 경우의 가지수를 따져보면 이것이 n개 중에서 한 개 에러 나는 경우에 가지수가 존재를 하죠. 두 개 에러 나는 경우 n개 중에서 두 개 에러 나는 경우에 가지수 이 가지수가 또 존재를 하고 이 모든 경우에 각각의 확률들은 우리가 각각의 확률들은 P의 예를 들어서 8개라고 n개 중에서 지금 2개가 에러가 난다라고 그러면 Q에 2개 에러 나는 그러한 경우 우리가 로그 이제 그런 것의 확률을 우리가 엔트로피를 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P의 n-2 Q의 제곱 분지 1 이러한 텀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개수는 바로 n개 중에서 2개 에러 나는 경우 이렇게 엔트로피를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그것이 엔트로피죠. 그래서 전체 엔트로피를 우리가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서 각 빗 포지션에서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을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P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것이 Q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n개 중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에 개수를 따져서 이 대신에 예를 들어서 K라고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K 이렇게 해주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 K가 0서부터 n개까지 모두에 대해서 구하면은 바로 엔트로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트로피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것을 잘 풀어서 쓰게 되면은 여기 지금 NH2C NH2P라고 되어 있는데 이 H2P라는 것은 1비트에 해당하는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 우리가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생긴 여기 P고 이게 Q인 에러가 생기는 게 Q인 A1, A2, B1, B2 이 모양에서 우리가 이 하나의 그 엔트로피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P 로고 P분지 1 플러스 Q 로고 Q분지 1 이것이 바로 이제 HP 또는 HQ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Q는 1 Q는 여기서 Q는 1 P니까 우리가
P 한쪽으로만 몰아서 쓸 수가 있고 Q 한쪽으로만 또 역시 몰아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원 비트의 엔트로피가 바로 그 조건부 엔트로피가 HP라고 할 때 또는 HQ라고 할 때 그것의 n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여기서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은 이것을 좀 풀어서 우리가 잘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n비트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은 1비트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의 n비트 익스텐션의 모양새를 우리가 이러한 유니폼 채널에서 이 W를 우리가 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요 식을 다음 요 식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H B 마이너스 n비트 익스텐션 된 1비트 바이너리 채널의 이 HP를 n비트 익스텐션한 모양을 띄는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n비트 익스텐션 된 것은 1비트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로 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의 채널 캐퍼시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A 쪽에서 제로가 되는 경우 1인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온전하게 에러 없이 전송되는 확률을 라지 P, 에러가 나는 경우를 라지 Q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출력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력의 B가 제로가 되는 경우를 X라고 한다면 X는 우리가 입력의 확률 분포 여기서 입력이 A가 제로가 되는 경우를 스몰 p, A가 1인 경우를 1-p가 된다라고 확률이 1-p, 스몰 p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B가 제로가 되는 심볼을 수신할 확률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입력의 확률 분포와 채널의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로부터 수신 측의 각 심볼에 수신되는 심볼의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mutual information 우리가 IAB를 HB 마이너스 유니폼 채널인 경우 이 W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고 지금 여기서는 1비트에 해당하는 빗 포지션의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 모델을 우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모델은 타당한 그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그것의 엔트로피, 즉 조건부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H 라지 P 또는 H 라지 Q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mutual information,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 원 빗 포지션에 대한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의 mutual information은 HB-HP가 될 테고 여기서 우리가 B 쪽에 원 비트에 해당하는 요 X를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HX H 라지 P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라지 B는 비심볼 체계라고 하는 그런 표기법을 쓴 것이고, 여기 스몰 x는 이 확률을 그렇게 받을 확률을 여기다가 하나 써서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x를 이렇게 쓴 것이고, 이 라지 P도 역시 둘 중에 하나 P 아니면 Q인데 그 중에 하나 라지 P를 쓴 그런 엔트로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 빛 포지션에서의 채널 캐퍼시티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hx-h 라지 p를 우리가 최대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hp라는 것은 노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콘스탄트 값이라고 볼 수 있죠. 가령 똑바로 전송이 될 확률이 라지 P고 똑바로 에러가 날 확률이 라지 Q라고 한다면은 그래가고 A가 제로인 경우 B가 제로 B가 1인 경우 요것의 조건부 엔트로피나 A가 1인 경우 요거의 Q와 라지 P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W는 각 모든 심볼에 대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이러한 엔트로피 조건부 엔트로피로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 라지 P를 이렇게 놓고 엔트로피를 이렇게 H, P, Q를 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너리 케이스이기 때문에 1과 이게 2분지 1 이렇게 해서 2분지 1일 때 최대가 되고 즉 똑바로 전달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 동일하게 2분지 1일 경우가 가장 애매한 경우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걸 Q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Q라고 해도 동일한 엔트로피를 우리가 계산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를 만약에 놓고 생각하면 에러가 날 확률이 제로가 되면은 이것이 제로가 되죠. 에러가 날 확률이 1이다 라고 해도 제로가 되죠. 에러가 날 확률이 1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에러가 하나도 나지 않는 경우하고 동일합니다. 항상 에러가 나면 거꾸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즉 에러가 날 확률도 2분지 1, 에러가 나지 않을 확률도 2분지 1인 경우에는 가장 애매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즉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서 채널 캐퍼시티란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맥시멈 값인데 결국 이러한 어떤 특정한 에러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뒤쪽에 요 엔트로피 값이 결국은 콘스탄트 어떤 특정한 노이즈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콘스탄트가 되고 그 앞쪽에 이 H, B에 해당하는 요 출력 쪽에 이 확률 분포에 의한 요것을 최대화시키는 경우 즉 최대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2분지 1일 때 또는 출력 요 B0, B1이 동일하게 x가 2분지 1이면 b가 0일 때 2분지 1, b가 1일 때도 2분지 1이 되도록 이쪽 P1-P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기 때문에 조건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2분지 1,
이것도 이분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이 최대값은 결국 이것도 이러한 그래프와 동일하게 이게 x축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x가 이분질일 때 최대값 1이 됩니다. 이 높이값 요거 최대값이 1이 되는 그런 맥시멈 값이 되는 경우에 결국은 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그렇게 되도록 요 입력의 확률 분포를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조건 하에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최대가 되는데 즉 요 스몰 p를 잘 조절을 해서 x 요쪽과 요쪽이 각각 이분질이 되도록 해서 이쪽 B쪽의 엔트로피가 최대값 1을 갖도록 만들고 여기서 1-HP를 하게 된 값이 바로 채널 캐퍼시티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이 얘기로부터 우리가 결국은 이 앞쪽 채널 캐퍼시티라는 것은 1-요 HP 요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요 작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엔트로피가 작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 Q가 제로가 되게 하고 라지 P를 1로 하게 되면 원투원 매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엔트로피가 제로가 되겠죠. 이것이 제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원투원 매핑이 되면 제로가 되고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것이 2분질, 이쪽으로 가는 것이 2분질 맥시멈이 되면은 결국은 1-1 제로가 됩니다. 즉 노이즈가 최대로 타게 되면은 채널 캐퍼시티가 제로가 되고 노이즈가 하나도 타지 않고 원투원 매핑이 되도록 하게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노이즈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채널 캐퍼시티가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어떤 이러한 어떤 상황을 어떤 채널이 있으면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우리가 이 A쪽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B쪽으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노이즈가 중간에서 이렇게 수도꼭지 모양으로 노이즈가 많이 타게 되면은 이 수도관을 자꾸 이렇게 마치 관을 막아서서 노이즈가 계속 막으면은 이 채널의 캐퍼시티, 이것이 이제 캐퍼시티가 채널 캐퍼시티가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채널 캐퍼시티라는 것은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되는 경우 어떤 이 맥시멈 값을 갖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켰을 때 노이즈에 의해서 그 양이 그 캐퍼시티가 결정이 되겠죠. 즉, 요 C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른 모든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노이즈에 의해서 바틀렉이 걸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마치 수도관의 이런 수도꼭지를 잠그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채널의 캐퍼시티가 점점 작아지는 즉 노이즈가 많이 타면은 캐퍼시티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이렇게 타는 것에 의해서 요 뒤쪽에 요 HIP 또는 우리가 W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한 이 값이 정해질 텐데 그 값에 의해서 요 결정된 C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요 C 값만큼의 채널 캐퍼시티를 우리가 확보를 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입력 쪽에서 C만한 어떤 정보를 보낼 때는 확실하게 B쪽에서 에러 없이 C를 온전하게
수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A 쪽에서 우리가 맥시멈 채널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노이즈에 의해서 결정된 값에 의해서 결정된 이 C만큼의 채널 캐퍼시티만큼 전송을 하면은 C 쪽에 온전하게 C만큼 전달된다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C만큼 보냈는데 이 에러가 또 막 중간에 에러가 타서 C보다도 수신 측에서 C보다 더 적은 용량을 수신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는 채널 캐퍼시티가 아니죠. 즉 지금 우리가 정의한 채널 캐퍼시티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제 이만큼 노이즈에 의해서 결정된 이만큼을 잡아먹고 확보된 이 C가 진정한 C라고 우리가 즉 수송신 측에서 이 채널 캐퍼시티만큼 전송했을 때 에러 없이 수신 측에도 이 C가 온전히 이렇게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수신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지금 이 C라는 것의 의미는 최대 맥시멈 뮤추얼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채널 캐퍼시티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C를 온전하게 보낼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채널 캐퍼시티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채널 캐퍼시티란 결국은 이 노이즈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 이 채널 캐퍼시티가 온전하게 에러 없이 이만큼은 우리가 에러 없이 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즉 확보된 이 노이즈 상황에서 결정된 이 채널 캐퍼시티를 에러 없이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뭐 인터넷이나 여러분들이 다른 참고 자료를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 스털링 어프락시메이션,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바운드, 그 다음에 우리가 멀티 디멘전, n 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 통계에서 law of large numbers 이러한 기본적인 용어들은 우리가 다른 참고 문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각각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면은 스털링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것은 이러한 n permutation, 이 n permutation 값은 우리가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러한 값들로 쭉 하니 n permutation 값은 우리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해서 2, 1까지 이렇게 곱해준 값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컴퓨터 for 루프를 돌려서 뭐 쭉 계속 곱해서 결과값이 나오는 그러한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 값을 딱 그냥 함수적이처럼 바로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는 이러한 값으로 우리가 approximation 된 값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바운드 이것도 이제 이렇게 n개 중에서 k개를 뽑는 그런 경우의 가지수인데 이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 뭐 여기서부터 람다 n까지 우리가 뽑는 경우의 가지수를 다 누적을 시킨 값은 이러한 어퍼 바운드 값을 갖는다. 즉 요거보다는 같거나 작은 그러한 부등식 관계를 갖는다라고 할 때 여기 지금 2에 n h 람다로 되어 있는데 h 람다가 바로 람다라는 어떤 바이너리 케이스에서 한쪽이 확률이 람다가 되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엔트로피 값, 요 엔트로피 값이 여기 지수에 들어가는 형태의 이러한 부등식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n-dimensional space에서 n-dimensional space라는 것은 우리가 뭐 1차원 직선과 2차원 평면, 3차원 공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늘리듯이 해서 이거를 1차원, 2차원, 3차원이 아니고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수학적으로 n차원까지 늘리는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n-dimensional space라는 것은 그것을 n으로 이렇게 차원을 늘리는데 n이 만약에 상당히 크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그 n-dimensional 공간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좀 나타나는데 가령 우리가 예전에 해밍 코드를 배울 때 이제 해밍 코드를 이제 우리가 볼륨 또는 스피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해밍 코드도 n 비트로 이루어졌다라 그러면 n 디멘셔널 스페이스가 되겠죠. 우리가 익숙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즉 공간적인 그러한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익숙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3차원 공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한번 따져보죠. 우리가 거리가 있을 수가 있고 2차원에서의 면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3차원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 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원의 면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때 면적은 어떻게 되죠? 즉 면적은 우리가 2파이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9를 한번 생각하면은 그것에 우리가 이거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2파이 r이 아니고 파이 r의 제곱이죠. 면적이 즉 v 2차원 r을 구해보면 파이 r의 제곱 r의 그 반지름을 갖는 그러한 하나의 볼륨을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r의 어떤 거리를 갖는 3차원 볼륨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r은 3분지 4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r의 제곱이 아니고 이제 r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r의 3분지 4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볼륨 4차원 우리가 이제는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4차원 공간에서의 거리 3을 갖는 이것은
우리가 이 앞에 C4라고 하고 하나의 콘스탄트를 얘기를 하고 아래 4승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C4 4차원 5차원으로 확장한 n차원으로 확장한 그 하나의 볼륨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리 r을 갖는 n차원 r 이것이 바로 cn r의 n승 하고 요 cn이라는 하나의 어떤 앞에 지금 여기서는 1이죠. 여기서는 파이죠. 제거 2차원 스페이스에서는 C2가 바로 파이가 되고 3차원 스페이스에서는 3분지 4 파이 요것이 C3이 될 테고 C4, C5 뭐 해서 CN 요 CN 값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의미로 여기 지금 CN이 있습니다. CN 값은 감마 펑션으로 표현되는 어떤 특정한 값입니다. 참고로 CN 값은 우리가 감마 펑션은 팩토리얼하고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2분지 n 플러스 1 감마 펑션 파이에 2분지 n승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이나 앞에서 참고 서적으로 제시된 문헌이나 인터넷이나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런 어떤 특정한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륨과 n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볼륨과 이곳에 볼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 원의 면적하고 원 둘레 값을 우리가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스피어, 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볼륨에서 쉘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C, N, R의 n승에서 쉘이라는 것은 그 표면 껍데기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그 차이를 두고 C, N, R의 N 마이너스 C, N, R 마이너스 약간의 그 차이 값을 두고 요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이것이 1로 접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이 여기서 우리가 입실론 값을 아주 작은 값으로 놓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값은 제로로 접근을 하죠. r 마이너스 입실론의 n승 결국은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표면적이 거의 그 공간 내부가 없고 거의 표면적으로 다 거의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것을 이렇게 보면 1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에 무한대 승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제로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은 뒤쪽이 이제 무시가 되고 앞쪽만 생각하게 되면 1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나중에 다 사용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좀 기억해 볼 사항은 n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만약에 n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놓고 보면은
1과 1년과 0일 요 값과 여기에 이제 루트 2분지 1이 되는 그러한 1, 값 여기서 요것의 정사형 세타 요 값을 우리가 생각하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2분지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차원이 높아지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가 이제 내적이 되는데 결국은 어떠한 n차원이라 그러면 루트 n분지 1인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2차원인 경우는 루트 2분지 1이고 3차원이면은 루트 3분지 1이 되는데 정사형이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것은 결국은 n이 무한대로 루트 n분지 1이니까 이거는 제로로 접근할 테고 제로라는 가 되면 세타가 2분지 파이 즉 직각을 이루게 됩니다. 즉 모든 요 기본적인 이러한 어떤 축에다가 이 다이아고널한 이러한 대각선으로부터 각 축으로의 정사형을 놓고 그것 간의 각도를 재보면 모든 축에 대해서 직각을 이루는 그러한 값으로 접근을 한다. 즉 이러한 특이한 어떤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셰넌의 첫 번째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Law of Large Numbers라는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 사건들을 합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그 분산값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동전을 한 번 던지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지 1,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지 1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한 번 던졌을 때는 거의 100% 앞면 또는 뒷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균 2분지 예를 들어서 앞면을 0, 뒷면을 1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0 아니면 1로 되는 상황이 돼서 분산값이 상당히 큰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평균을 우리가 정하기 논하기가 힘들 정도로 2분지 1에 접근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평균값을 우리가 2분지 1로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동전 던지기를 뭐 100번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을 다 누적을 시켜서 더해 보면은 2분지 1에 100번 즉 그 값을 다 더하게 되면은 50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n 동전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은 0, 뒷면이 나오면 1을 다 누적을 해서 더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평균값은 우리가 n을 아주 많이 하게 되면 10,000번을 하면 거의 10,000번의 반 5,000 값이 거의 확실하게 그 누적된 값이 5,000이 된다라는 것을 거의 확신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Law of Large Numbers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이 동전 던지기의 개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이러한 분포를 갖는다고 치면은 여기 평균값이 예를 들어서 n q라고 어떤 확률이 q라고 하면 nq가 이제 그 어떤 평균값이 나올 텐데 np라고 할까요? np
그 값이 P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N P 값이 이제 여기 그렇게 될 확률이 가장 이제 높고 그렇지 않을 이 평균이 NP가 대로부터 벗어날 확률은 작아지는데 만약에 N을 높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가파르게 이렇게 샤프하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샤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N을 크게 하면 즉 동전 던지기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분산값은 작아지고 즉 그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는 작아지고 그 평균에 거의 접근하는 그러한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산을 구해 보면은 동전 던지기 하나의 어떤 사건들을 n번을 누적을 시키게 되면은 한 번 던질 때 평균적인 분산값에 비해서 그 분산값이 n분지 그 오리지널 원래의 분산값으로 이렇게 분산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값이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나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벗어나는 정도가 점점 더 적어지고 거의 그 평균에 수렴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n을 충분히 크게 가지고 가게 되면은 거의 확실하게 평균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의 확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네 가지 수학적으로 조금 미리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을 지금 열거를 하였는데 물론 이것들이 조금 이렇게 유도하고 뭐 그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셰넌의 메인 시어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셰넌의 메인 시어럼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노이즈가 있으면은 우리가 채널 캐퍼시티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수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그 수식에 해당하는 채널 캐퍼시티만큼의 정보는 우리가 온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즉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 캐퍼시티만큼은 온전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셰넌의 메인 시어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수학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방금 제시를 하였고 지금 우리 이제 본 정보 이론 강의에서는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 한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니폼 채널을 우리가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을 가정을 하여도 n비트로 확장을 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미 해밍 코드와 같은 채널 코딩을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머리에 상기하고 본 셰넌의 메인 티어럼 증명 과정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i번째 심볼 AI를 전송한다고 할 때 AI가 n비트로 이루어진 하나의 코드라고 봅시다. 우리가 해밍 코드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마찬가지로 4비트를 전송할 때 1비트 에러 커렉션 하기 위해서 3비트 패러티를 추가하여서 전체 7비트로 전송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n비트를 전송한다고 해서 전체 경우의 가지수, 즉 2의 n승의 가지수에 해당하는 모든
만약에 이 m개가 동일한 확률을 갖는 심볼의 확률들이 다 동일하다고 하면은 그 확률은 m분지 1이 되겠습니다. 즉 AI 특정한 모든 i에 대해서 AI의 확률이 라지 m분지 1의 확률을 가질 테고 그 심볼에 해당하는 정보량은 그 확률의 역수의 로그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로그 m이 되겠죠. 여기서 모든 심볼의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평균적으로 심볼 하나를 보낼 때 이만한 정보량 로그 m의 정보량에 해당하는 정보가 우리가 보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편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의 채널 캐퍼시티가 1-HQ, 여기서 Q라는 것은 에라가 되는 경우죠. 요 Q는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서의 각 비트에서 에라가 나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심볼의 실질적인 비트 수는 스몰 n 비트였죠. 따라서 각각의 빗 포지션에서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n차 익스텐션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 채널 캐퍼시티에 n을 곱하게 되면은 익스텐션 된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n비트 심볼에 해당하는 코드를 보내게 되는데, 즉 라지 m개의 심볼들이 되어 있고 그 각각의 심볼들이 스몰 n 비트로 이루어진 상황이죠. 특정한 심볼 i번째 심볼을 전송할 때 결국 그 해당하는 코드, 즉 스몰 n 비트로 이루어진 코드를 전송할 때 전체 n 비트가 순수한 정보량이 아니고 그것에 해당하는 채널 캐퍼시티에 익스텐션된 NC 값이 결국은 순수하게 전달되는 정보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였던 바와 같이 노이즈에 의해서 요 뒤쪽 편 HQ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순수하게 전달되는 정보량은 작아질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노이즈가 없다라고 하면은 원투원 매핑이 되면서 요 HQ 값이 제로가 되면서 HQ 즉 엔트로피 값도 제로가 되고 결국 온전하게 n 비트가 전송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은 노이즈가 발생하는 상황, 즉 HQ가 0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n 비트가 아니고 그 채널 캐퍼시티에 해당하는 NC 비트가 순수하게 전달되는 정보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순수하게 전달되는 정보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퀄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즉 m은 2에 nc-epsilon 1 여기서 epsilon 1은 아주 작은 값을 우리가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물론 채널 캐퍼시티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epsilon 1 아주 스몰 epsilon 1을 여기다 설정해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m개 심볼에 해당하는 요 채널 캐퍼시티 정보량을 보내는 것으로 이 m개의 라지 m개의 심볼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 분모에 2의 n 입실론 1 분지 2의 n c 즉 채널 캐퍼시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나누기 문제로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바와 같은 그 모양을 하고 있죠. 즉 전체 볼륨 스페이스를 우리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내 구역 2의 n 요 에라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스피어로 나누게 되면은 그만한 확보할 수 있는 심볼의 개수가 나오죠. 동일한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해밍 코드에서는 지금 해밍 코드에서는 여기 내 코드북 그 심볼의 코드에 해당하는 그거로부터 1만큼 떨어진 그러한 모든 어떤 값들을 다 허용하는 그러한 이 스피어, 하나의 스피어를 확보함으로 해서 에러를 코렉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스피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 지금 2의 n 입실론 1, 즉 n 입실론 1이 어떠한 특정한 값을 갖게 되겠고 그것이 바로 에러를 코렉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역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입실론 1이 아주 작은 값이라도 n이 엄청 큰 값이면은 어떠한 콘스탄트 약간의 값을 갖는 어떤 특정한 값을 우리가 갖도록 요 n을 설정을 n을 충분히 크게 설정하고 입실론 1을 충분히 작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모든 심볼들의 코드북은 동전 던지기로부터 그 동전을 n번 던져서 하나의 심볼에 해당하는 코드를 할당하고 또 연속해서 또 n번을 던져서 나온 코드를 두 번째 심볼에 할당하고 이렇게 해서 라지 m개의 심볼 각각에 대해서 n 비트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다 랜덤하게 이렇게 코드를 할당하는 것을 우리가 랜덤 인코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기본 가정은 각각의 코드들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붙어 있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다.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붙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상당히 서로 간에 멀리 지금 이건 빡빡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멀리 다 떨어져 있다. 그 코드의 중심 코드 그 심볼에 해당하는 코드 간의 거리가 요 센터에서부터 요 다음 스피어의 센터 이 거리가 충분히 서로 간에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n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일단 이것을 믿고 한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살펴본 해밍 코드에서는 모든 가능한 심볼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선 예를 들어서 4비트를 전송하기 때문에 16개의 심볼 각각에 해당하는 코드들이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을 보면은 그 코드 간의 거리가 우리가 최소한 3만큼 이상, 3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떨어지도록 만든 그러한 우리가 해밍 코드를 살펴본 것이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통계 확률적으로 n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충분히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n 비트가 n 비트로 이루어진 그 코드를 i번째 심볼에 해당하는 n 비트의 코드를 전송할 때 각각의 비트 위치에서 q
에러를 갖는 그러한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의 모델을 적용을 하고 그것이 전체 비트가 n 비트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nq 개의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겠죠.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해서 거의 요 nq의 거의 에러가 이렇게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내게 되면은 nq만큼 거의 떨어진 값들이 이렇게 수신이 되는 에러가 이쪽에 분포가 되는 거의 nq만큼 떨어진 그러한 값들이 이렇게 수신되는 그러한 상황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n이 만약 크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n이 만약 크다라고 하면 즉 요 nq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즉 nq개 0개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이쪽은 제로고 여기서 이렇게 확률이 높고 이렇게 돼서 거의 nq개에 해당하는 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바깥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즉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요 센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이 바깥으로 벗어나는 여기 n 입실론만큼 n 입실론 2만큼 즉 nq 플러스 n 입실론 2를 벗어나는 이러한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거의 확실하게 이러한 스피어 안쪽에 에러가 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n 값을 충분히 크게 하면은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해서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n을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의 nq만큼의 스피어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온전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그 자세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